좋아요, 구독. 네, 장 개장하고 30분 지나고 있습니다. 다행히 오늘 장 좀 반등을 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좀 지켜봐 주시고요. 9시 30분 되면 이제 매일 찾아오는 시간인데 매주 월요일은 제가 시황 관련해서 계속 이렇게 업데이트를 좀 해드리려고 이제 코너를 준비를 하고 있고 오늘 해왔습니다. 그래서 센티멘탈 대 펀더멘탈, 펀더멘탈 대 센티멘탈 이렇게 분위기와 기초 체력 이걸 계속 저울질을 하면서 여러분들 중심을 좀 잡으시라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코너를 준비를 했고요. 이제 일단 시작을 좀 해 보겠습니다. 제가 그 증시 8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장이 오늘 약간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이제 큰 시장을 보는 투자자들의 생각은 조금 우려 쪽으로 극단으로 지금 가고 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쪽 투자 분위기가 조금 우울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 화면에 보실 수 있습니다만은 최근 한 달 전만 해도 이렇게 그리드, 엑스트림 그리드 이쪽에 탐욕 쪽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최근에는 왼쪽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공포가 지금 많아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이유는 이제 이거죠. 미국에서 실리콘밸리 은행 그게 이제 파산 결정이 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에 대해서 뭐 JP 모건이 돈을 많이 넣고 그다음에 나머지 민간은행 10개가 추가로 해가지고 돈을 많이 쏟아붓는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는 주가가 오르고 하루는 또 내리고 이런 지금 엎치락뒤치락 하는 장세가 이어지고 있어가지고 이게 좀 문제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계속 하시면 되고 누가 그 다음 타자가 될 거냐. 지방은행들이 계속적으로 후보군들이 지금 거명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물음표가 그리고 불확실성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이제 관전 포인트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얘기가 이제 미국에서 발생한 건데 유럽까지 갔잖아요. 그래서 지금 UBS가 크레딧 스위스를 이제 인수하겠다. 의사를 표명을 한 거고 얼마에 인수를 하겠다는 얘기는 별로 안 나왔어요. 근데 이제 문제를 보면은 크레딧 스위스의 이제 그 가장 큰 힘이 됐던 게 사우디의 국립은행 아닙니까? 근데 사우디 내셔널 뱅크인데 이쪽에서 추가적인 지원을 거부를 하면서 이 크레딧 스위스 이슈가 큰일 난 문제로 이제 더 비화가 된 건데 이렇게 스위스에서 이제 이 국립은행에서 계속적으로 돈을 넣어주겠다 이런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크레딧 스위스의 예금주들이 돈을 어마어마하게 인출을 해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은행이 망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은행이 망하면은 신뢰의 문제가 신뢰의 위기까지도 이게 발전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해지거든요. 특히 스위스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가 다 얽혀 있기 때문에 뱅킹 위기, 은행 위기까지도 번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거기까지 가지 않겠습니다만은 지금 UBS는 크레딧 스위스의 뭐 리테일 부분도 있고 소매금융 부분이죠. 그리고 IB 부분, 도매금융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거를 인수를 할 거냐, 둘 다 인수를 할 거냐, 아니면은 소매는 내버려 두고 도매만 인수를 할 거냐 지금 저울질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이제 인수 조건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초대형 메가뱅크, 초대형 은행이 이제 다시 탄생하는 이런 이제 상황인 건데 예전에도 보면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계속적으로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JP 모건이 다른 은행을 또 인수하고 그다음에 뭐 리만 브라더스는 근데 아예 문을 닫아버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인수합병이나 아니면 폐쇄나 이런 이제 경로를 거치게 되는데 지금 UBS는 크레딧 스위스를 지금 인수하려고 한다. 그게 이제 호재가 돼가지고 지금 야간 선물 주가가 지금 미국에서 플러스가 나고 있는 거고 우리나라 시장도 마이너스에 시작을 했습니다만은 가까스로 이제 2,400선을 회복하는 그리고 코스닥은 800선을 회복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단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국내적인 이제 팩터들도 좀 봐야 되잖아요. 근데 보면은 뭐 IT 관련되는 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슈는 이미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된 것 같고 그다음에 2차 전지 관련해서도 이미 주가가 한번 랠리를 세게 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그 공매도 공격들이 들어왔고 그래가지고 내려가고 있는 차에 에코프로 압수수색 이슈가 주말에 또 터졌고 그래서 그쪽이 지금 압력을 받고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제가 볼 때 이 센티멘털은
긍정적이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센티멘털은 부정적이다라는 이제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다고 하면은 펀더멘털은 어떨 것이냐 여기서부터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주가야 뭐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데 과연 시장에 지금 어디에 있는데 이게 주가가 오르는 거고 어디에 있는데 주가가 빠지는 거냐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이제 감을 잡으셔야 되는데 지금부터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프라이스 투 북 우리가 이제 주당 장부 가치 대비 배율이라고 해요. 이제 코스피가 뭐 같은 이제 일부 종목 똑같이 이런 배가 나오는데 대체적으로 0.9배 여기서 뭐 0.8배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최근에 주가를 보시면은 이쪽 1월 말에 보면은 이제 0.9를 넘어갔다가 최근에 좀 많이 밀렸잖아요. 최근에 많이 밀렸다가 약간 반등을 해서 지금 0.87배 정도 이렇게 와 있습니다. 이게 보면은 그렇게 낮은 것도 높은 것도 아니다. 그렇지만 아주 낮은 것은 아니다. 1.0이라는 숫자보다는 밑에는 있지만 기업들이 벌어내는 수익성에 비해서는 그렇게 낮은 것도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거는 이제 똑같은 그 이야기를 PER, 그러니까 주가 수익 배열로 풀어본 얘기인데 현재 12.3배를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왼쪽에 1월 초에 보시면 여기가 거의 뭐 10배 수준 여기까지 있다가 여기까지 내려갔다가 1월 달에 이렇게 랠리를 쭉 하면서 12배, 13배 여기 근처까지 왔다가 최근에 좀 밀려서 12.3배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PBR 주가 장부 가치 배율로 보나 PER 주당 순익 배율로 보나 이게 아주 낮지는 않다. 그렇다고 아주 높지는 않고 어쨌든 지금 증시는 먼저 좀 선행해서 반영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이제 보면은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상대적으로 강세를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이제 빨간 선으로 이렇게 표시된 선인데 코스닥은 저 위에가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코스피 대비해서는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나라 코스피는요. 우리나라가 이제 수출 의존형 이런 국가이기 때문에 상당히 원화 환율, 달러 대비 원화 환율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저희 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그 증시를 끌고 어떤 때는 선행해서 끌고 가는 그런 바로미터, 척도가 되는 나라이기도 해서요. 우리나라가 미국에도 수출 많이 하고 중국에도 수출을 많이 해서 상당히 앞서 나가 있는 그런 수출형 국가다. 그래서 이익이나 이런 것도 상당히 세계 경기에 민감하다. 이런 생각을 넣어놓고 좀 보시면 되는데 환율이 지금 2월 초부터 이렇게 해가 빨간 선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쭉 이렇게 올랐습니다. 지금 1300 초반대 와 있죠.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코스피도 조금 압력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 되고 기업이익 여전히 하락세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5%대 이렇게 내려가 있고 반도체,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대표주 아닙니까? 여기서도 계속적으로 1분기 실적이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거래대금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빳빳이 17조 원대로 유지되고 있지만은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공매도나 이런 공격들이 다시 거세질 수 있다. 신용은 여전히 높은 상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센티멘탈은 좀 부정적이고 펀더멘탈은 중립 이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느냐 잘 인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구독!